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제 고향입니다. 38년 전에 제가 공직 생활의 실질적인 일선기간 근무를 시작한 곳이 이곳 음성군청과 청주에 있는 충북도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곳은 당시에 그 공직 처음 시작하는 초심으로 또 고향에 계신 여러 어르신과 또 주민들 또 의견도 좀 경청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38년 전에 39년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그 일선기간 의무 근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서울 근무를 희망해서 서울에 남으셨지만 저는 그때 고향을 자원해서 충북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38년 전이고요. 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가 음성군청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이곳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선대 뼈가 묻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군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음성읍에 있는 제 형님 집에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고향에 계신 어르신을 좀 찾아뵙고 싶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런 초심을 되돌아보면서 제 각오를 되새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저희 고향의 그 음성군민 회장단과 고문단으로부터 의견을 좀 들었고요. 오늘도 아침에 꽃동네 방문, 또 조금 전에 이 간담회를 마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오늘 저는 정치의 창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하는 벤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치의 벤처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뜻과 또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고향의 품에 오래간만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제 결심을 다지면서, 아까는 여러 가지 법 규정 때문에 말씀을 주민들께서 계속 여쭤보신 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법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공식적인 출마 선언식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고향에서나마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씩씩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장관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친지, 가족, 친구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소박한 출마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마크롱의 그 출마 선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인지도 모르고 어디 작은 결혼식인 줄 알 정도로 소박하게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도 오늘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 일성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 길을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 뜻과 생각을 실천할 좋은 세력을 모아서 출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당 상당한 영상 말씀을 드리고 의견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윤석열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적인다는 감정이 있거든요. 다들 충청시키는 것도 이에 대한 생각도
나라를 제가 그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국민이 겪고 있는 삶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은 정치 전쟁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를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민생은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삶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10대는 입시 전쟁, 20대는 취직 전쟁, 30대는 자산 경쟁, 부동산 경쟁, 승진 경쟁, 전쟁, 40대는 자녀 교육 전쟁, 50대는 노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 삶을 보다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국민 삶의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전쟁입니다. 지금 정치에서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문제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투쟁과 싸움의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지금의 거대 양당이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묵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이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의 전쟁과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출마합니다. 이와 같은 뜻과 생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 세력은 기존의 정치의 문법이나 방법 또는 정당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는 중앙 집권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지 못하고 또 국민의 참여가 부족한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즐기는 그런 정치의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에 기반을 두고 또 메타버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창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안을 열어놓고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 대망로는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이지만은 저희 외가는 진천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가는 공주와 논산이고요. 충청 대망론의 뜻은 편협한 지역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갈등이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갈등, 지역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인의 정신과 그 높은 뜻은 그와 같은 편협한 지역주의가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가장 하기 좋은 곳이 충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충청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이제 끝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충청인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제가 자라지도 않은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연고를 가지고 고향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색이나 지역주의를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 대망론의 본래 취지는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까지 가게 하는 보다 승화된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곳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인연과 그동안의 그 맘의 뿌리로서 뭐 충청과 또 우리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과 또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보다 개방되고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충청의 정신, 말씀드린 편협한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으로 정치판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기치로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유해서 출마 의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고향이신데 고향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그것보다 좀 넓혀서 첫 공직 생활을 충북 음성에서 시작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더 넓힌다면 고향을 떠나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뭐 우리 경장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이제 고향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고향 가서 얘기합니다만 고향에 대한 애착도 크고 애정도 많고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일선 근무의 첫 희망지로 고향인 충북도청과 음성군청을 제가 지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임 사무관들이 지방 일선 근무가 상당히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당시에 도지사나 군수님들께도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공직에 일부라도 좀 보냄으로써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좋은 기반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4년 공직 생활 중에 그때 고향에서 일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젊었을 때 다짐. 제가 이 충북 음성 군청에 근무할 때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 초심이 그 후에 3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아주 큰 기반이 됐고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만나실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이미 제3지대에서 먼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만나자는 요청이 온다면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로 빚어지는 투쟁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치판 자체를 바꾸고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숟가락 얹어서 하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정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유불리나 또는 정치 공학에 기대서 하는 정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과거 정치판의 관행과 문법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새 유불리나 또는 정치 공학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의 정치 세력에 제가 숟가락 얹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안 대표께서도 지금 안 대표와도 지금 만날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른 정치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안 대표에 대한 평가는 특별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차게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정치에 창업합니다. 지금은 새도 없고 미미하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이제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겠지만 이 창업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반드시 완주할 것입니다. 지난 부총리를 그만두고 지난 2년 6개월 넘게 전국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많은 삶의 현장을 봤습니다.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취업준비생,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소상공인.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정치 지도자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와 지금과 같은 투쟁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권력투쟁, 기득권의 유지와 확보를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으로는 20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이야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발 좀 바꿔달라.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이제는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런 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진보도 없고 소위 말하는 보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프랑스의 마크롱 후보도 한 얘기입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민 대다수 분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아직도 철진한 이념 논쟁과 진영 싸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창업하는 입장에서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시는지 몰라도 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리와 만남과 삶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속에서 내연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세력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헐헐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온 산을 헐헐 타오르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또 제 뜻에 참여하는 분들, 또 제 책에서 제가 최근에 쓴 대한민국 긍기객이라는 책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비전과 대안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힘을 보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세력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들고 또 그런 참여하신 분이 물리면 온 산을 홀홀 타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묵은 문제 또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서 스타트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스타트업이 이제 기업하고 경쟁하는 스타트업만의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책이나 뭐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세력을 바꾸려면 대통령님만의 보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은 아마 조만간에 있을 그 공식 출마 선언 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을 테니까 그 콘텐츠 문제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방향과 콘텐츠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에서 제 의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 김 기자께서 여쭤보신 게 어떻게 그 세력을 모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신 기자분께 제가 답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전부 지금 검토에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정당과 기존의 정치 세력이 하는 문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디지털 정당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메타버스 정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토론하고 즐기는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정치판이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 유지와 확장을 꾀하는 정치인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토론하고 즐기고 의견 개진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일반 국민들, 소상공인, 청년, 농민, 어민 이런 쭉 분들, 이런 분들 세를 모아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변혁은 위로부터의 반란이었습니다. 소수의 정치 지도자,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 그렇지만 이미 기득권 세력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자기 머리 못 받는 법이죠.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의식 있는 우리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 제가 볼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진영 싸움의 논리 훨씬 뛰어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빨리 대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제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반떼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그래서 아반떼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일 걱정하고 아침에 눈 뜨면 그날 있을 일을 걱정하는 이런 삶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제 SNS에 페북 친구분이 써주신 것처럼 아반떼, 아래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아반떼에 탑승해 주시길 제가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래부터의 반란 많은 국민의 힘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그런 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하셨지만 앞으로도 참여하실 일반 많은 시민들 또 아래로부터 나오는 그런 목소리를 모아서 변화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냐 그건 명확하신 건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김 국장 또 질문을 제가 많이 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지금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을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길을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에 탑승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터넷, 디지털, 메타버스 여러 가지를 새로운 방법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길을 앞으로 더 만들고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치 세력에 제가 숟가락 얹어서 탑승할 또는 편승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으로부터 권유를 받았고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양당으로부터 강한 요청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총리 제의도 받았습니다만 전부 거절한 이유가 이와 같은 과거의 방법과 기존 세력의 기득권 세력의 그 가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길을 아반떼에 올라탄 수많은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제 길을 끝까지 뚝뚝 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기존의 세력 교체 뭐 이런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시대의 화두 여러 가지 중에서 뭘 우선 바꿔야 되는지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정당을 창당하시면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하실 건지 하고 그리고 세력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력 교체를 하시기 위해서 만나보신 분들이 어느 분이시고 혹시
반기문 총장님도 혹시 만나셨나? 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이 지금 그 기자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이제 공식 선언 때 아마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쭤보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제가 책에서 그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을 기회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이지요.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턴 자리가 넘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넘쳐서 골라가야 될 판인데 어떤 청년들은 그런 인턴 기회 한 명 넘는 청년들 많지요. 이게 어디 꼭 청년들뿐이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그것은 제가 책에서 주장한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